예,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의 카린입니다. 자, 지난 3월 29일 박찬숙 감독님을 초대 감독으로 서대문구청 여자 실업농구단이 창단을 했습니다. 시나 도 단위가 아닌 구 단위에서는 도 단위도 없구나. 첫 번째 팀이고 지금 실업팀 중에 5번째 팀입니다. 사천시청, 김천시청, 대구시체육회, 서울시협회 거기에 이어서 5번째 팀인데요. 홍지역 인근에서 합숙생활을 한다고 하고요. 서대문 문화체육회관과 부가현 문화체육센터를 연습코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코치로는 9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고 삼성생명에서 선수 생활을 하셨던 손경원 코치님께서 합류를 하셨습니다. 선수로는 KDB에 입단해서 신한에서 은퇴를 한 선수죠. 통산 123경기 동안 평균 9분을 뛰었던 주장 정유진, 그리고 BNK 출신으로 정규 시즌 5경기 동안 11분 49초라는 짧은 출전 이력을 남기고 은퇴한 선수인데요. 홍소리 선수가 합류를 했고요. 용인대 출신으로 우리은행에 출전 이력을 남기지 못하고 은퇴를 했던 센터 김혜지와 포워드 강주은, 그리고 프로의 지명조차 받지 못했던 임현지, 조은진, 김나림, 강다현, 이렇게 8명의 선수로 구성이 됐는데요. 자, 임현지라는 이름 보고 좀 이분 늦음하게 다시 재도전하셨나 생각했는데 동명이인이더라고요. 제가 누구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자, 대구시체육회는 이사빈 선수가 여기를 통해서 프로에 데뷔를 했죠. 그리고 이사빈 선수가 같은 해 프로에 데뷔를 했던 선수 중에 이 선수는 전체 3순위로 입단을 했는데요. KB스타즈에 입단했던 박지인 선수, 이 선수도 대구시체육회를 통해서 데뷔를 했던 선수입니다. 프로에 데뷔를 했으나 실패를 해서 대학을 통해서 프로 데뷔를 재도전해서 성공을 했던 백지은이나 이수연의 예가 있긴 하지만 실업의 예는 지금 이사빈 선수 말고는 없는 상황이긴 해요.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실업에 있다가 드래프트가 아니라 실업팀에서 그대로 이전 소속팀에 부름을 받아서 복귀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박언주 선수입니다. 박혜진 선수의 친언니죠. 같이 선수 생활을 하다가 모종의 일이 있어서 구단을 떠나게 됐는데요. 그 떠나고 2년 동안 사천시청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농구를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우리은행에 부름을 받아서 프로에 복귀를 했고요. 뭐 복귀 시즌 괜찮았었지만 그게 얼마 못 갔던 걸로 알아요. 그 부상도 있었고 해서 올해 얼마 못 갔는데, 그런 다음에 홍보람 선수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하나원큐로 이적을 했고 하나원큐에서 은퇴를 하는 선수죠. 박원주 선수도 청대표도 뛰었던 선수고 되게 가능성이 많던 선수였는데 참 그 상권 때문에 참 안타깝게 된 경우긴 하지만 실업팀이 없다면은 아마 이 선수들이 재도전의 기회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복귀에 성공한 사례가 박원주, 이사빈 이 정도밖에 없기는 하지만 대학을 통해서 재복귀라는 거는 이제 어려운 이유가 프로에 선수 등록이 됐던 선수는 대학 경기를 못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감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방법으로 재도전을 택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은퇴한 이후에 대학을 가는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학위를 취득해서 관련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지 선수로 복귀할 의도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닌 실정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제도도 좀 풀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못 뛰게 된 게 왜냐면 이종혜 감독님이 혼자 그러신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이종혜 감독님이 아시죠? 이종혜 감독님이 씹어 먹어서 그래요. 프로 은퇴하고 가셔가지고 씹어 먹어서 그래요. 이거를 차라리 나이 제한이나 프로 출전 이력에 대해 차등을 줘서 경기를 출전할 수 있게 해줘서, 지금 대학도 선수 없어가지고 신음하는데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프로에서 족적을 남기고 은퇴한 선수들은 다음 자리를 얻기도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그게 어렵거든요. 차라리 그런 선수들을 프로 대학 경기를 뛸 수 있게 해서 대학에서 영입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대학을 통해 학위를 취득해서 관련 업계로 진출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프로 출신들 씹어먹은 사례했다고 프로 출신 아예 뛰지만 현실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업팀도 더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서대문 구청의 창단은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합숙 생활을 한다고 나왔어요. 제가 지난 편에서 실질적으로 합숙제가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 군대에 다시 가라면 갈 거예요? 안 가잖아요. 왜? 군대에 있을 때 솔직히 훈련이나 작업이 그렇게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건가요? 막말로 감옥 가는 게 왜 벌이에요? 못 나오니까잖아요. 자유도가 없으니까. 내일 마치면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가 있는데 그게 없고, 그래서 가기 싫은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알기로 이 숙소제 때문에 선수 생활 안 한 선수도 꽤 있는 걸로 알아요. 아름아름 하다 보면 선수 출신들을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선수는 갑자기 왜 그만뒀대 그러면은 숙소 때문이라는 얘기가 꽤 심심치 않게 나와요. 직장 선택하는 데는 근무 조건도 따지는데 강제 숙소제는 최악의 근무 조건일 수 있거든요. 숙소를 들어가든지 말든지 선택이라 그러면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거면은 집세 아끼는 거고, 퇴근해서까지 뭐 직장 사람들 봐서 힘들잖아요. 막내 때는 특히나도. 근데 뭐 간혹 선수 가족 중에 숙소제를 찬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이 선수 지네 집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인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알아서 지낼 곳 마련해서 지내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초봉을 따지면 프로 선수 더 벌어요. 물론 이게 길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테크 잘해야 되겠지만 차라리 숙소제를 유연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굳이 오늘은 여기서 안 자고 싶다 그러면 나가서 자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단 차원에서 보증금만 내준다거나 뭐 아무리 최저연봉 선수라고 해도 뭐 혼자 지낼 방 못 구할 정도로 못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풀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에 숙소제가 왜 있었냐면은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 V리그하고 WKBL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옛날에 실업 선수들은 제가 계약금은 예전에 엄청 많이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계약금이고요. 월급 자체는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거 말은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지금 선수 저번에 원래 딱 개소리 하면 안 되는 게 그때처럼 모기업 취직시켜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번 거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때는 계약금 받아서 집 사놓고 그 평생 직장 가능했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연수 코트가 있는 데가 다 연수원이 되게 외진됐어요. 그렇게 넓은 땅을 살 수 있는 데가 도심 한가운데에는 보통 잘 없잖아요. 우리은행 빼고 청라 거기는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짓기 시작한 거니까 거기도 빼고 그렇기 때문에 근처 주택가도 없으니까 출퇴근도 안 되고 먹고 사는 문제를 구단에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냥 외지에 공장 같은 데 하면은 숙식 제공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 외진데 출퇴근하기 힘들지 기숙사 내줄게 먹을 데도 없지 회사 식당에서 먹어 그거예요. 그건데 그 제도가 프로화가 시작된 이후로도 계속 내려왔던 거거든요. 제가 WKBL을 거의 강제인 걸로 알고 V리그는 자, 배구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그날 쇼핑도 하고 이런다는 걸 보면은 수호에 대해서 배구 쪽이 좀 더 자유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수호제가 좋은 게 아닌 게 그 예민한 사람들이 특히 경기 진날 모여있다가 부딪혀봐요. 선후배들 모였다면 아무래도 기강을 잡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모여 아래 애들이 해이해 보여요. 그게 맞아요. 제가 기숙사 생활할 때도 느꼈지만 차라리 외출이 되면은 내가 저 꼴 안 보고 나가버리고 말지 그럼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통제가 되잖아요. 나도 안 그래도 내가 외출 잘려가지고 짜증이 나 있어요. 짜증이 나 있는데 그 밑에 애들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여. 그럼 그때부터 잡돌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숙소제가 저는 이게 좋다고 안 보는 거예요. 숙소제를 하더라도 외출 외박이 웬 말입니까 이게. 특별한 훈련 기간이라 가지고 모여서 지내는 거 뭐 진천 같은데 이런 데는 스케줄을 소화하니까 그렇다고 치십시다만 원래 거기가 근거지도 아니고 근데 근거지에서 1년 내내 지내면서 외출 외박이 따로 있다. 그냥 훈련 스케줄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훈련을 많이 하고 덜 하고 이거 걱정. 그냥 훈련 외 시간은 마음대로 쓰게 하라고. 훈련은 줄이란 얘기가 아니라 훈련도 뭐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는 보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점점 지내면 지낼수록 사생활을 통제하는 수단이 돼버려. 얘네 내보내놓으면 뭐 마음대로 나가서 어디서 놀고 이러겠지. 망할 프로는요 그렇게 해도 잘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금방 망가진 선수면 다른 선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프로는 금방 망가진 선수한테 기회 주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 기회를 뺏을 게 아니라 그 밑에 그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스포츠에서 그가 숙소제가 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최근까지도 있잖아요. 물론 농구가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농구는 최근에 그런 일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만 불미스러운 일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실업 선수나 대학에 가서 제도자는 선수가 데뷔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재원이 너무 줄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원이 줄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진 선수한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원을 충당할 수 있어야지 리그가 계속 양적으로 질적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프로에서 은퇴를 했지만 실업이나 3대3을 뛰거나 하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농구에 대한 경기감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이 꽤 있어요. 자, 이 팀은 벤치 뎁스가 너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팀들이 몇 팀 있잖아요. 차라리 그 팀들은 이쪽으로 눈을 돌려봤으면 어떡하고요. 이런 선수들의 경우는 첫 해 계약은 셀러리 캡을 좀 유연해줬으면 좋겠어요. 계약할 수 있게. 정말 우리은행 같은 팀 그 벤치장 모자를 한 명 더 쓰고 싶어도 셀러리 캡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영입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전 한 명 다치면 타격이 되게 크잖아요. 물론 그래도 아니다. 타격 없다. 그래도 세다. 그 정도로 실패를 맛을 보면은 사람이 기가 꺾이기 마련이에요.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완전히 돌아서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실업이나 뭐 3대3이나 해서 계속 농구로 계속 이어가려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의지만큼은 이 선수들이 가장 확실하다고 봐요. 감도 유지하고 있고 경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은 있는데 경험이 별로 없는 팀이라든지 진짜 이악물고 하는 거를 팀원들한테 보여줘서 자극제가 필요한 팀이라든지 주전이 너무 확고해서 매너리즘에 빠진 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팀들은 이런 선수들한테 한번 기회를 줘볼 수 있었으면은 그러려면 이 선수들이 그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틸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업팀의 창단은
우리나라 여자농구 실정에서는 굉장히 반길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구청 농구단이 앞으로도 계속 건승하길 바라고요. 그 광주광역시가 여자농구단 창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창단이 쉽지는 않죠. 솔직히 당장 페퍼저축은행이 염주체육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주에는 지금 홈구장으로 쓸 체육관도 없는 실정이에요. 옛날에 신세계가 쓰던 체육관은 지금은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걸로 알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 광주광역시가 구단 유치를 원했던 이유는 이거거든요. 광주대하고 수피아 여중여고 이런 지역 여자 농구팀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케어가 필요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없더라는 이유로 여자 프로농구단의 유치를 원했던 건데 그럼 현실적으로 광주광역시가 취할 만한 방법도 차라리 여자 실업팀을 운영해보는 게 어떤가. 그거 뭐 프로 경기를 할 만한 체육관은 염주체육관밖에 없지만 광주광역시도 지금 서대문처럼 평소에 연습하고 지낼 만한 체육관을 아예 안 가진 지자체는 아니거든요. 그 광역시인데 차라리 이쪽으로 돌파구로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실업 여자 농구단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한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수 제안했다가 한번 거절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창단하려는 걸 안 건데 여기도 잘 돼서 창단을 해서 여자 실업 리그가 유지가 되려면 한 6팀 정도 있어야지 유지가 잘 될 거고 이런 팀들이 필요한 이유 지자체가 흔히 딴지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세금 쓰면서까지 하는 이유 지자체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건물 안 쓰면 금방 망가져요. 어디라고는 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서대문구청도 그렇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잘 운영이 돼서 의지를 가진 선수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하고요. 서대문구청 여자실업농구단은 5월에 김천에서 열리는 전국실업연맹전에 첫 선을 보입니다. 창단을 3월 말에 해서 5월에 대회를 치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뭐 대회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체전도 있겠고 프로팀들이 실업에 갑자기 눈을 돌리진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실업은 프로에서 안 돼서 간 선수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눈을 돌리진 않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선을 보일 기회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박신자컵에 실업팀이 한 팀씩 참가를 했지만 한 팀만 참가하는 기회를 줄 게 아니라 실업팀에는 거의 알바식으로 뛰는 선수도 많은 걸로 알거든요. 다른 일도 하다가 그 대회 기간에만 모여서 뛰고 이런 경우도 많대요. 선수 수급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데 이렇게 하려는 게 알려지면은 의지를 가진 선수들은 모일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박신자컵에 그 한 팀만 참가할 게 아니라 대학은 대학 선발팀으로 참가를 하잖아요. 연합 형태로. 그런 것처럼 차라리 실업리그도 연합 형태로 의지를 가진 선수들에 한해서 재도전을 기회를 삼아 참가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박신자컵이 보통 8월, 9월에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직전에 갑자기 전력에 구멍이 난 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팀들은 여기에서 수급을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시 프로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지 실업팀으로도 선수들이 몰릴 거고 그래야지 실업팀도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선수가 없으면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실업팀이 유지되고 있어야지 실패를 한번 해봤지만 재도전을 하고 싶은 선수가 갈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 여자농구가 옛날처럼 신인 데뷔한 선수들로만 채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고교 선수가 고3 선수도 아니고 그냥 고교 1, 2, 3학년 선수가 100명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국가대표급 뭐 그런 재원들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한 해 하나 나오면 많이 나온 게 다행인 거죠. 전국체전만 실업 선수들이 뛸 게 아니라 특별 대회 같은 거 만들어서 이 문제가 고등학교도 선수풀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올라오면서 큰 경험을 못하고 올라온 게 너무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업팀과 고교팀, 대학팀 이렇게 대회를 부를 나누지 말고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성장 과정에서 별다른 경험을 못 해보고 올라와요. 서대문구청의 창단 소식을 가지고 가서 뭐 사설이 길어졌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한 희망을 가지는 데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서대문구청의 창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음에도 이 주목이 상대적으로 덜 되는 것 같아요. 뭐 서대문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실업팀들이 잘 유지가 돼서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 풀을 조금이라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